안녕하세요. 샘물학교 교장 한신영입니다. 늦은 가을밤입니다. 특별히 샘물학교에서 늦은 가을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 6학년 아이들의 연극마당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연극마당을 개최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학교 행사를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개최하였던 연극마당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연극마당은 첫째, 1년 동안 배웠던 통본책 한 권을 각 교실로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로 가져온 통본책 한 권을 연극마당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과 더 친밀하게 만났고 주인공이 접한 배경과 사건들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연극마당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과 깊은 만남은 저희 교실 속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작품을 더 깊이 알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더 깊이 알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에 맞게 작품을 새롭게 보고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작품 활동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바로 연극마당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면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연극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함께하는 작품 활동인 연극마당을 통하여 함께 저희의 작품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했던 연극마당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책을 이야기하고 책이 나의 삶이 되는 바로 책일산 마당을 고민 끝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일산 마당을 기획하면서 연극마당의 교육적 가치를 다시 새기면서 각 반의 역량과 은사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학년은 그림이 있는 소리극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6학년은 음악이 있는 책 낭독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극마당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책일산 마당 활동은 저희가 현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교육적 활동이며 새로운 작품 활동입니다. 이 작품을 내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작품들을 보시면서 그 수고의 흔적들, 애씀의 흔적들, 노력의 흔적들, 즐거움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가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가을밤 온라인으로 우리가 감상하게 되는 책일산 마당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학년 온유반 김정엽입니다. 5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배운 판소리 동화 수군가를 책 1, 2, 3 마당에서 소리극으로 소개합니다. 수군가는 한국 4대 판소리 중 하나로 이청준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동화로 쓰셨습니다. 이 동화를 온유반 학생들이 각색하여 소리극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맑은 어느 날 금강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산토끼 한 마리가
이런저런 시름을 잊은 채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와, 세워라 가지 마라, 내어라 가지 마라, 풀맛 좋네. 토끼는 풀을 뜯다 말고 귀를 쫑긋 거리고 다시 별일 없이 맛있게 풀을 뜯었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많으면 큰 동물도 있는 법이지요. 토끼가 사는 금강산 골짜기에는 포식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토끼는 언제 죽을지 몰라 늘 긴장하였습니다. 한편 용궁에서는 도사가 와서 용왕의 몸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하필 땅에 사는 토끼의 간을 구하는 것이 이 병의 처방입니까? 용왕 양반, 토끼는 땅에 살아서 아침에 되면 낮기운을 받고 밤이 되면 밤기운을 받아 당신이 먹으면 한 방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좀 비싸. 게다가 내가 요즘 돈을 못 벌어서 더 비싸져서 살 거야 말 거야. 안 살 거면 난 간다. 무태가면 많은 토끼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 그놈의 토끼간을 큰 돈 내고 파신다니 차라리 우리 수궁의 신하를 시켜 토끼의 간을 가져오게 해야 되겠군. 용왕은 처방을 받았으나 어느 누가 땅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갈꼬? 멸치의장. 요새 김장철이란 멸치젓이 인기라고 하옵니다. 씨가 바빠서, 그리고 저는 물 밖에 가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폐하 통촉하옵소서. 낙지자이증은 어떠한가? 김장철에 낙지젓도 인기라 저도 가족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폐하 통촉하옵소서.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충성심이 많은 신하가 없는 것이냐? 그러던 중에도 땅에 갈 수 있고 충성심이 높은 자라가 말했습니다. 폐하, 뷰주가 아래옵니다. 용왕님의 병에 제 간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소용이 없어 아쉬울 뿐이옵니다. 그 토끼놈의 간이 좋다 하니 정성을 담아 토끼의 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용왕은 충성심이 많은 자라를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자라는 수궁을 떠난 지 5일 만에 금강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에고, 드디어 도착은 했는데 자, 토끼는 어디 있을까나? 그때 자라는 토끼와 비슷하게 조그맣고 발걸음이 빠른 동물을 만납니다.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람쥐였습니다. 아, 어떡해. 바빠. 여보시게 어디 그리 바쁘게 가는 것이오? 아유, 참 바쁜데. 오늘 밤 산짐승회에 걸려서 소식 알리러 다니는 중이요. 우리가 내가 좀 바빠서 좀 비켜주시오. 한짐승 회의에 온갖 짐승들이 모이겠구먼. 이를테면 토끼도? 그 회의는 어디서 열리는 게요? 어디긴 어디겠어. 사랑님의 계시는 빌어본고자이지 모든 동물이 온단게 사슴, 노루, 고라니, 여우, 오소리, 너구리, 토끼, 다람쥐, 족제비, 검멧돼지 싼짐승들 다 온단게. 택도 네 발을 가졌으니 진짜 산세상이면 한번 와보슈. 자라는 그 말에 빌어본 골짜기를 향했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려 골짜기에 다다르니 회의장은 막 산짐승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사낭 호랑이가 위험있게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노루, 고라니, 여우, 너구리, 토끼, 멧돼지, 다람쥐, 족제비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나워져서 우리 산짐승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잡아먹는 과정을 재밌는 놀이로 여겨서 우리 산짐승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우리 목숨을 지켜낼 좋은 생각과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해보거라. 생각을 말하라 하시니 어리석지만 저 너구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원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냥개라는 놈들은 같은 동물이면서 우리를 쫓고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도대체 이런 못된 짐승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랑 개가 숲을 막 뒤져서 겨울잠도 깨웠습니다. 돼지 꿈이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제 꽃밭에 와서 꽃을 다 망치고 갔어요. 그때 여우가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밤이 이뻤는데 밤잠 좀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여우, 그거 좋구나. 제가 알기론 다람쥐가 밤과 도토리를 많이 모아뒀다고 하는데 가져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구나. 그런데 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면 멧돼지에 포동포동 소리 오는 새끼 5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중 한두 마리만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죽여? 어허, 반말. 네가 죽을 거냐? 잔말 말고 어서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갑자기 곰이 일어서더니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야? 그냥 가자. 곰이 나가고 자라 등에 오줌을 누웠습니다. 방황이 더 지가하다. 오줌을 싸야겠다. 비가 왜 이렇게 누렇고 따뜻하고 냄새가 나지? 아, 시원하다. 자라는 질퍽한 오줌기와 냄새를 피해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 졸려. 육지로 올라올 때 먹었던 물미약이 잘못됐나? 한숨 자야겠다. 자라가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회의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아이쿠야, 내가 내 잠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자라는 자신의 잠을 원망했습니다. 자라는 조금 더 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할수록 일은 자꾸만 어렵게 변해갔습니다. 자라가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갑자기 작은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라는 그 동물이 토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토 선생을 부른다는 것이 턱이 굳어 호 선생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혹시 호 선생 아니셔? 호랑이가 내렸다! 범이 내려요! 와! 뭐, 호 선생, 누가 나를 불렀냐? 아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토끼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 이 새똥몰라 비틀어진 것 같은 게 감히 호랑이님을 불렀냐? 아니, 이놈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리 함부로 말을 하느냐? 내가 뭔데? 소뚜껑이냐? 이놈아, 난 저 멀리 수궁에서 나온 용왕님의 충실한 신하인 별주부 자라님이시다.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타고 도르란 귀신을 부르겠다. 호랑이가 겁을 먹고 주위를 둘러볼 때 자라가 호랑이의 다리를 아그작 깨물었습니다. 으악! 내 다리! 이놈이 두루랑 귀신이구나! 호랑이는 자라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가 호랑이를 놔준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따, 그놈 참 지독한 악발이다. 자라는 사실상 호랑이 덕에 토끼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토끼가 날이 새면서부터 그 평화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던 회의장 다음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휴, 힘들다 힘들어. 호랑이에게 쫓기고 동물회의도 가보고. 어휴. 자라는 일단 오르막을 무작정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에고, 바다에서는 쓱쓱 저으면 쑥쑥 나가던데 육지는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군. 뭐야? 여긴 우리 구역이라고? 뉴슈? 왜? 여우 처음 봐? 뭐? 뭐라고요? 처음 보는가 보네. 근데 여기에 갈색 가죽에 좋은 것 한 2개를 가지고 계신 동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 자라는 토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
여우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부탁은 별거 아니야. 요즘 호랑이님이 싱싱한 해산물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 호랑이님의 식사가 돼줘야겠다. 뭐요? 거기 서라. 자라는 여우를 피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중간쯤 자라는 여우를 충분히 떠돌렸다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다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저 동물은 도리도리한 눈과 기다란 두 귀. 자라는 그것이 토끼라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찌네. 하지만 풀이 맛있는 거 어떡해? 안녕하세요, 도선생. 저는 용왕님의 충실한 신하인 별주부 자라라 하옵니다. 뭐야? 처음 보는데 어디서 오셨어? 저는 쭈멀리 수궁에서 왔습니다. 수궁이라면 바다에 있어야지 왜 육지에 나왔어? 자라는 설득력 있고 좋은 말로 토끼를 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무슨 소문? 요즘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문이냐면 뛰어나신 도선생께서 육지에서는 인증을 받지 못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렇소? 내가 그렇게 위대해 보인단 말이오? 그럼 당연히 위대하시고도 남지요. 도선생께서는 잘생긴 얼굴에 위대한 지도력은 한 나라를 다스리시고도 남으시고 잘생긴 얼굴로 수궁의 인기는 인기대로 다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렇소? 내가 그리 위대해 보인단 말이오? 당연하지요. 정말 위대하시고 말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수궁에 한번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실은 제가 여기 육지까지 온 이유는 다 우리 용왕님을 모시고 널리 알리는 신하를 찾아 수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정 그렇다면 저도 한번 가보는 게... 토끼가 수궁에 가는 걸 허락하던 찰나 숲속을 지나던 다람쥐가 토끼를 보았습니다. 토끼야, 너 여기서 이 동물이랑 뭐 했냐? 나 한번 수궁에 가보려 하는데 어떠냐? 뭐? 수궁? 그래, 수궁에 가려고. 야 임마, 수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가려고. 그냥 갈 거면 제대로 알아보라고. 그래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선생. 우리 수궁은 육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집마다 풍족한 형편과 풍성한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으리으리한 영국에는 늘 풍요로운 잔치가 이루어지지요. 그렇소? 그렇게 좋단 말이오? 잠깐! 내가 듣기에도 좋은 것 같다만 나라가 좋은데 글꼴만 하루는 많겠고 토끼 너의 실력으로는 어린도 없을걸? 그건 이런 부끄럽게도 사실 우리 수궁은 살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글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었지 다람쥐야? 그렇게 좋은 곳에 가볼 기회가 생겼는데 거절하다니. 더구나 내가 필요하대잖아. 알겠다, 알았어. 내가 수궁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부연 저놈은 싸겠지, 쌍이야. 자, 그럼 알아서 잘해봐라. 난 간다. 도선생, 다람쥐는 괜히 도선생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궁에 가는 기회가 어디 많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데 어찌 무시하겠소? 그런데 수궁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오? 원래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만 도선생을 모신다는 은혜로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출발해야겠군. 그럼 제 등에 타십시오. 자, 이제 출발합시다. 그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자라가 토끼를 등에 업고 수궁을 향하는 며칠간의 멀고 힘든 여행길이 시작됐습니다. 도선생, 다 왔습니다. 오, 영국문이 으리으리하구먼. 별주부님 먼 길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잘 다녀왔지? 물론 토끼도 데려왔어. 와, 토끼 생간을 먹게 되었으니 용왕님은 이제 병이 나으시겠구먼. 그제야 사실을 안 토끼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뭐? 아따 속았네.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한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지. 토끼는 급히 잔머리를 굴려 방법을 찾았고 그 사이 용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사님! 화나네. 왜 또 양반아? 지금 새벽 3시야. 나도 잠 좀 자자. 진정하시고 이 동물이 토끼가 맞나요? 맞다고. 내가 지난번에 초상화도 그려줬잖아. 그럼 난 간다. 내 토끼 들어라! 나는 이 수공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얼마 전에 우연히 병을 얻어 회복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병이 낫겠군. 그때 토끼는 아무 대답이 없이 그저 안타까운 눈길로 용왕 쪽을 우러러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참 두기 깊지 못한 짐승이구나. 내가 좋은 말로 일렀을 때 죽기가 그렇게 억울하냐? 용왕님, 저는 지금 죽기가 서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억울해 오는 것입니다. 뭐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온다. 그게 뭔 소리냐? 그러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토끼의 한 목숨이 육지에서라면 사냥개의 밥이 될지 독수리의 간식거리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와서 간을 가지고 오지 못해 원통이 우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뱃속에 들어있는 간이 어째서 없단 말이냐? 하하하하! 왜 내 꾀를 들키고 나니 할 말이 없어 없는 게냐? 아니요. 대왕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육지 세상이 비천한 나무꾼도 아는 것을 모르셔서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내가 뭘 몰라! 토끼는 달이 기울 때 간을 뱃속에 두고 보름달이 떠오르면 밖에 꺼내어 달빛을 받아 담는 식으로 간을 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지에서 간을 꺼내어 비루봉 맨 꼭대기 소나무 가지 위에 높이 매달아 놓고 아침을 먹으려는 참에 저 잘하는 놈이 갑자기 저를 수궁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땐 심심했단 말이야. 용왕님, 저는 말 믿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그러면 그 간이 어떻게 밖으로 들락날락 한단 말이냐? 제 똥구멍이 3개인데 하나는 똥을 싸는 구멍, 하나는 쉬를 싸는 구멍, 마지막 하나는 간을 빼는 구멍입니다. 힘을 주면 간이 나오고 다시 물을 삼키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병은 어쩌단 말이냐? 저를 육지로 다시 보내주시면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알았다. 너를 육지로 다시 보내주마. 물론 자라와 함께 말이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 용왕은 토끼가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는 토끼는 자라 등에 업혀 육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가 가까스로 동해의 금강산 해변에 토끼를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토끼는 간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보시오, 도선생. 난 이제 지쳐서 여기서 기다릴 터이니 당신 혼자 빨리 간 좀 찾아오시오. 뭐? 내 이놈 자라야. 이 천하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세상 어느 실없는 짐승이 제 오장에 붙은 간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냐? 그 미련하고 멍청하기는 너희 용왕도 똑같더라만. 뭐 하기야. 너희 용왕이 나만큼 총명했다면 내 이 아까운 목숨은 소리 소문도 없이 억울한 수중 유령이 되고 말았을 거네.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그 어리석음을 굳이 탓하진 않겠다. 근데 하지마. 하지만 나를 끼어들어간 내 죄를 생각하면 당장의 바위에 너를 내리쳐 확 박살내버리거나 우리 산중 친구들에게 잡아가 푹 자라탕을 끓여 먹고 싶다만 내가 나를 2번 태워준 수고도 있자니 목숨만 살려주마.
그리고 이 담은 이 싹수 없는 짓걸랑 생각 말고 빨리 내 앞에서 꺼지란 말이다.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안 가고 뭐 하는 게냐? 하긴 그대로 가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이 인자하신 토끼님이 내 용왕의 약재를 알려주겠다. 우선 용궁의 암자라를 1,500마리씩 잡아고와 석 달 열흘 동안 먹어보고 컷이 말을 안 듣거든 보고 쓸개를 2,000가마쯤 말려 찧어서 그 가루를 하루 동안 다 먹어보아라. 그럼 너희 용왕은 살던 죽든 둘 중에 결판이 날 것이다. 자, 이제 난 간다. 아따! 이 시원한 공기. 이 토끼님의 어마무시한 지혜가 없었다라면 이 공기 맞는 건 꿈도 못 꿀... 으악! 아따, 이게 웬 날별기냐. 용궁에서 살아나온 이 몸이 죽은 목숨. 저분은 18이? 아이고, 18이 낭자님들, 이 불쌍한 목숨을 좀 구해주시오. 내 이놈 밤낮으로 남의 속이로 꾀만 부리다니 그 꼴 참 잘됐구나. 이젠 속절없이 죽을 편이구나. 근데 나도 도와주고 싶긴 하나 도울 방법을 모르겠다. 이토 선생님. 그런 걱정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밑구멍과 궁둥이에 씨만 잔뜩 쓸어주시면 됩니다. 씨 쓰면 뭐하려고? 꼬치꼬치 묻지 말고 어여 하란 말이오. 알았다. 어린우리들의 세상! 야, 얘들아, 저기 봐! 멧돼지 한 마리가 잡았다! 바보냐? 누가 봐도 저 토끼잖아, 토끼. 토끼도 꾸면 멧돼지박이 하긴 하지. 야, 얘들아, 우리 이러지 말고 저기랑 꺼먹자잉. 야, 근데 저거 자세히 보니 금은 것이 드글드글한데 한번 가서 보자. 저 녀석 잡힌 지 오래됐나 보다. 18이야 드글드글한 게 맞지. 아, 됐고. 다리라도 그으면 되니. 빨리 묵자. 육수로 고프다, 아이가. 이 고얀 놈들, 감히 토끼님을 무시해? 나의 도토리 가스를 받아라. 오메, 이 녀석 썩어도 엄청 썩었네. 우와, 이거 완전 구렁이 썩어서 썩는 냄새다, 이거. 흰 가문에 포식하려고 했는데 구워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그깟 토끼로 배가 차겠냐? 됐고 이 치나 버리자. 냄새 난다. 에라이, 이 실없는 놈들아. 난 이래봬도 너희보다 더한 수중용왕의 함정에서 식은 죽 먹기로 살아난 몸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 같은 인간에게 잡혀 죽었소냐? 아, 이제야 전날 듣던 정다운 꾀꼬리 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구나. 반가워라, 반가워. 그리운 소리 반가워라. 타양 멀리 수군 갔던 벗. 곡산천 다시 보니 반가워라. 참, 용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왕은 별주부가 힘들게 다시 데려온 다른 토끼의 간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별주부는 용왕을 살렸다는 이유로 높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토끼는 나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왕 역을 맡은 강도현입니다. 수군가를 하면서 어려웠지만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해 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도끼간을 구할 자가 없는 것이냐? 안녕하세요. 저는 멸치와 나무꾼원을 맡은 강유준입니다. 수군과 책일리산 마당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정엽이가 그림을 잘 그려줘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부 최고의 아침꾼 역할을 맡은 김인서라고 합니다. 연극을 통해서 힘들지는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사와 해설을 맡은 5학년 5반 김정엽입니다. 이번 수군가 소리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왕 때문에 진짜 새벽 낮이됐네. 난 잠자러 가야겠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호랑이 역을 맡은 김준현입니다. 코로나로 무대에서 연극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소리극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수군가 소리극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멧돼지와 쭈꾸미를 맡은 5학년 5주반 박지우입니다. 이번 수군가 소리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호랑이 놈아, 이번에는 여우새끼를 가져가. 안녕하세요. 저는 토끼역을 맡은 심지율입니다. 잠시지만 토끼로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8역을 맡은 5학년 5유반 8반 양승재님입니다. 수군가 소리극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낙지와 오소리 역을 맡은 오서진입니다. 수군가 소리극을 하면서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구리 역을 맡은 이건민입니다. 연극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녹음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목소리를 맡은 조원희입니다. 이번 소리극 끝까지 들어주셔서 왕감사 왕감사.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 역을 맡은 5유반 진유정입니다. 수군가 소리극을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과 꼴뚜기와 나무꾼 일을 맡은 추영인입니다. 끝까지 연극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광이 더워진 것 같다. 오줌 싸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원하다. 안녕하세요. 전 나무꾼 상과 다람쥐를 연기한 5학년 5주반 하두일입니다. 이번 수군가 소리극을 끝까지 들어줘서 억수로 고맙대. 생물가족 여러분, 수군가 소리극 잘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연극마당을 하지 못하고 책 1, 2, 3 마당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수군가는 5학년 교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그 선정한 것을 대본을 쓰고 배경화면을 그리고 음량을 선정하여서 녹음하였습니다. 5학년 학생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생물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이게 뭔지 알아 맞춰볼래? 글, 박완서, 그림, 겸손반. 한광이는 높다란 아파트 7층에 삽니다. 한광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 둥치는 마당에 있는 2층 집에 삽니다. 아파트 동네와 2층 집 동네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 갈 때 같이 가기가 아주 좋지요. 그러나 둥치가 한광이네로 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한광이는 늘 둥치네로 놀러 갑니다. 둥치가 한광이네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니까요. 둥치 엄마는 둥치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위험하다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둥치네 마당에는 지붕이 빨갛고 담이 노란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그 앙증맞은 집에 똘똘이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습니다. 한강이도 둥치 못지않게 똘똘이를 예뻐합니다. 한강이는 똘똘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주 둥치네로 놀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치원에 갔다 온 한강이는 엄마가 만든 간식을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둥치네로 놀러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너무 오래 놀면 안 된다.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서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한강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속에서 슬쩍 빼낸 소시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쭐우쭐 신이 나서 아파트 단지 뒷문을 빠져나갑니다. 똘똘이가 소시지를 보고 꼬리치며 방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신이 나나 봅니다. 아파트 단지 뒷문 밖이 둥치네 동네입니다. 찾기를 건널 필요는 없지만 골목을 몇 번이나 꼬부라져야 둥치네 집이 나옵니다. 뒷문 밖으로 곧장 가다가 약국 있는 모층에서 오른쪽으로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면 왼쪽에 문구점이 나옵니다. 문구점을 끼고 꼬부라지면 곧바로 파란 대문집이 보입니다. 이 집이 바로 둥치네 집입니다. 한광이가 약국까지 왔을 때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할머니가 한광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갈고리 코에 무서운 눈에다가 얼굴도 온통 쭈글쭈글한 게 그림책에 나오는 마귀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옷은 또 얼마나 이상하다고요. 예쁜 빛깔도 아니고 하늘하늘한 옷감도 아닙니다. 뻣뻣한 옷에 허리를 끈으로 질끈 동여매서 더 이상해 보입니다. 왠지 기분 나쁜 할머니여서 한광이는 도망을 칠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할머니 입에서 둥치라는 말이 나오지 뭡니까? 그 녀석 꼭 우리 둥치만 하네. 너 혹시 둥치네 집이 어딘지 아냐? 둥치한테 시골 할머니가 계시단 소리는 들었지만 저렇게 이상한 할머니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광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앞장을 섰습니다. 할머니도 둥치네를 처음 와보시는 건 아닌가 봅니다. 문구점 앞까지 오자 아, 바로 저기구나 하셨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때문에 둥치나 똘똘이하고 노는 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광이는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광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걸 하나 손에다 쥐어주셨습니다. 둥글 납작, 거무스름, 찐득찐득. 크기는 찻잔 받침만한 게 생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미처 물어보기도 전에 할머니는 둥치네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한광이는 할머니가 주신 이 못생긴 물건이 별로 쓸모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호령을 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한광이는 얼굴만 찡그릴 뿐 차마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같은 유치원 친구인 슬기를 만났습니다. 슬기야,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볼래? 고무 차흙이잖아. 나 좀 줄래? 만들기를 잘하는 슬기가 그 둥근 납작한 것에 바늘 뚝 떼어갑니다.
한참 주물러대다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뭐 이런 불량품이 다 있어? 하고는 길에다 탁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시내를 만났습니다. 신혜야,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볼래? 시내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깔깔대며 놀렸습니다. 똥이야, 똥! 이 바보야. 얼라리 꼴라리 한강이는 똥을 주워서 주무른대요. 아니야, 똥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똥은 노란데 이건 까맣잖아. 사람 똥은 아니라도 개나 고양이나 쥐나 그런 짐승똥일 거야. 시내는 한광이까지 똥 보듯이 아유, 더러워. 하며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동네를 산책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상을 하고 있는 한광이가 손을 쥐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답게 웃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웬 개떡이냐? 개떡이요? 아하, 그럼 이건 개먹이군요. 한광이는 안심이 되어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똘똘이 먹을 것을 꽁쳐가는 것처럼 할머니도 똘똘이 먹이를 꽁쳐오신 거구나. 한광이는 마귀 할머니 같던 할머니가 갑자기 인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대답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떼끼놈! 이 귀한 걸 개먹이라니? 모양 안 보고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고 해서 개떡이라고 한단다. 오호, 이건 쑥까지 넣은 쑥개떡이로구나. 참 맛있겠다. 어디 맛 좀 볼까? 반쪽만 남은 쑥개떡이 할아버지의 커다란 입속으로 날름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떡을 천천히 맛보시면서 꿈꾸듯이 행복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그게 저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한광이는 아깝고도 억울해서 빈손을 코끝에 대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둥치네 집에 가면 그걸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광이는 돌아서서 냅다 뛰어갔습니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외따로인 채 담한 풍경만 있다.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엎였으니 5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 하늘에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의 풍경도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그냥 딴 동네 같았다. 정답던 사람도 모닥불을 통해서 보면 낯설듯이. 나는 농바위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미지의 세계에 덮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평화와 조화가 깨지는 소리였고, 순응하던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한 두려움이었다.
드디어 당도한 개성역은 웅장하고 그 안은 복잡하고 시끌시끌했다. 여기서 어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태껏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상상이어서 그 공포감은 더욱 낯설고도 생생했다. 엄마가 그 많은 보따리를 개찰구 가까이 포개놓고 표를 사러 가고 하는 동안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표를 내고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새닭다리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엄마는 그게 구름다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서울역의 구름다리는 역이 될 것도 아니게 크고 복잡하다는 서울 자랑도 잊지 않았다. 내일이면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나고 개울을 건널 것이다. 풀과 들꽃과 두합 냄새가 어울린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초여름 첫 새벽에 달개비가 깔린 푸른 길의 이슬을 맨발로 밟을 때처럼 순수한 희열을 느꼈다. 지금부터 추억 담긴 나의 고향 이야기 들려줄게. 깊은 청조면 목송리 박적골 깊은 산골 아름다운 곳 공무들과 추억 쌓은 아름다운 나의 고향 어느날 서울로 가게 되었지. 엄마 따라 올라가도 끝이 없던 연조등 작고 작은 집 시골에라 놀리는 서울 아이들 고향 떠올리며 버텼던 시간들 서울 아이들 알기나 할까? 쫙 달린 달개비 얼마나 영롱한지 달개비 이파리 날아가고 소리가 틈없는지 고운 새들 노랫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드러운 싱어 새콤한 속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일제강점 기지나 해방 맞이하고 대학생활 도중 6.25 전쟁 전쟁 나간 오빠 총상 입고
완서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완서의 선생 신유빈입니다. 어머니께서 완서를 신여성으로 훌륭한 아이로 키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완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주소 때문에 마음 졸이며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완서를, 느끼한 엄마의 두 얼굴로 상처받고 있는 완서를 생각해주세요. 완서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완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주세요. 이것이 완서를 더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1938년 9월 8일 신유빈 선생 올림. 책의 소중함.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기 전에는 그림도 없고 글자만 많은 책이 지루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천천히 깊이 읽으며 배워가는 시간, 책 1, 2, 3 마당을 준비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과 이 책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다음 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을까는 박원서 작가의 기억에 의지하여 쓴 것이다. 이 두 책은 왕과 귀족이 아닌 평범한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지루했지만 계속 읽다 보니 작가의 글솜씨에 푹 빠져든다. 책을 통해 지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만약 책이 없다면 추측으로만 알게 되지만 책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지난 역사들을 자세히 알게 되어 좋다. 6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책을 싫어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를 배우고 책 1, 2, 3 마당을 준비하면서 책과 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책의 소중함을 알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되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주인공 나는 시골에서 왔다고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결국 따돌리고 놀려먹던 아이들이 나에게 놀자 라고 말을 걸며 함께 논다. 그 뒤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 동무와 친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된다. 시골에서도 못해본 어깨동무도 하고 신나게 미끄럼틀도 탄다. 나도 화가 나는 행동을 하고 놀리던 친구들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친해지고 즐겁게 웃으며 신나게 놀게 된 경험이 있다.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엘버트 하버드는 친구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고 나도 깊이 공감된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친구가 창피한 순간까지 알고 있어도 공감해주고 일부러 말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다. 하지만 친구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거나 칭찬할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린다. 친구를 칭찬할 때는 널리 알리고 친구를 책망할 때는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독일의 속담도 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불안정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짜증이 나거나 힘든 일 때문에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도 있지만 몇 달 동안이나 얼굴도 직접 보기 힘들어지니 서로를 그리워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즐겁게 보드게임하고 재미있는 수다를 떨면서 같이 밥을 먹고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술래잡기도 정말 그리워진다. 만약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작년으로만이라도 돌아가서 친구들과 운동회, 연극마당도 하고 함께 여행 가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놀고 싶다. 어쩌면 미래의 나는 지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내야 한다. 6학년이 되어서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있다. 결과가 상관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항상 옆에서 용기를 주며 중학교 준비를 하고 있다.
친구는 이런 것이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존재이다. 자신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슬플 땐 기쁨, 추울 때는 따뜻함을 대가 없이 거둬주는 게 바로 친구이다.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우는 행복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친구가 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나에게는 책도 소중한 친구 중 하나이다. 책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 장애인, 외국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자 어린이 등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빨강 머리에는 나오는 앤, 나니의 은대기에 나오는 아슬란과 네 남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를 만나보고 싶다. 책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외로울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만능 친구이다. 때로는 학교의 선생님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부모님처럼 조용히 내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한다. 6학년 내내 읽고 있는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책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아파트 단지 뒷문 밖이 둥실의 동네입니다. 공에서 음식물을 항공기까지 똥 보듯이 아이 더러워. 타며버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껏